오늘은 주식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시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글로벌 국가들이 물가를 발표했는데요. 대체적으로 높게 나왔죠. 1월 11일 날 발표된 12월 달 미국 CPI도 월가 예상치를 3.2% 상회한 3.4%가 발표됐고, 근원 CPI도 전월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물가가 다시 반등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럽도 마찬가지죠.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2.4%였던 물가가 다시 2.9%로 반등을 했어요. 물가가 반등한다는 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좋게 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미국과 유럽 증시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작년 12월 달에 크리스마스나 박싱데이 같은 소비 시즌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물가가 평소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크죠. 게다가 올해 초부터 발표하는 CPI는 기저효과를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달 확인하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지표죠. 쉽게 말해서 전년도 같은 기간 인플레이션이 높았을 경우에 다음 연도 CPI가 좋게 나오는 걸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미국의 물가는 2022년도 7월 달에 9.1% 최고점을 찍고 하락했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기저효과로 인해 물가 하락폭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됐죠. 하지만 올해부터 기저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거예요. 이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도 물가가 다시 반등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도 지금 물가가 반등하는 건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물가는 하락하고 있으니까 안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물가 반등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했던 물가 반등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진짜 상승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시장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 1차 분기점을 26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거비와 노동시장의 상관관계성을 알아야 됩니다. 캔자스시티 연준 보고서를 갖고 왔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은 주택서비스 인플레이션과 타이트한 노동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처럼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주거비는 하락하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죠. 주거비는 CPI의 34%, 근원 CPI의 약 43%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물가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죠. 이렇게 중요한 주거비는 노동시장이 둔화되지 않으면 하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 미국의 노동보고서를 보면 노동시장과 주거비의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구인율과 구인 배율이 있습니다. 구인율은 구인 공고를 올리거나 구인 중인 직무에 대한 지원자들의 관심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구인율이 높다는 건 직장을 구하려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걸 의미하죠. 코로나 이전 최고 구인율은 4.8%였습니다. 현재는 5.3%네요. 아직도 구인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 구인 배율도 보이시죠? 구인 배율은 일자리 수를 취업 희망자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구인 배율이 1.34배죠. 근로자 한 명당 1.34개의 일자리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코로나 이전 최고 구인 배율이 1.24배였기 때문에 구인 배율 역시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현재 노동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높은 임금을 주는 곳으로 골라서 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고용주 입장에서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만 하고,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고용과 임금이 증가하게 되면 주거의 수요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주거 수요가 증가하면 할수록 주거비는 상승하게 되죠. 즉 타이트한 고용 시장은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거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더 많은 아파트나 주택을 공급해줘야겠죠. 미국에서 아파트 단지를 하나 건설하려면 각종 허가와 절차까지 총 걸리는 시간은 최소 2년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게다가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서 인건비도 비싸고 근로자를 쉽게 구할 수 없다면 임대 공급은 지연되겠죠. 임대 공급이 장기화된다면 주거 수요자들은 비싸게 지불하고서라도 구해야 될 겁니다. 즉 주거비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코로나 이후 임대료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원격 근무가 증가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짓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한 투입 비용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비 상승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 관련된 요인은 점점 해소되어 가고 있지만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 하락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크게 상품 인플레이션과 서비스 인플레이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상품 인플레이션은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임금이나 주거비 같은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지 않고 버티고 있죠.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노동시장이 완화가 돼야 전체적인 물가가 하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이 FOMC에 나와서 고용시장과 실업률이 완만하게 하락해야지만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언급을 해왔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임대료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구인율과 구인 배율이 감소하고 있는지를 지켜보셔야겠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1차 분기점은 1월 26일입니다. 26일 날 미국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인 PCE 지표가 발표되죠. 변동폭이 큰 에너지나 식품을 제외한 물가를 발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물가 반등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물가가 상승하는 건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날 PCE 지표가 월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물가 반등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시장은 흔들릴 수 있겠죠. 반대로 낮게 나온다면 물가 반등은 일시적이라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증시 분위기는 우상향을 그릴 확률이 높을 겁니다. 만일 26일 날 시장이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면 다음 분기점은 1월달 미국 CPI 발표 날이 될 거예요. 3월 21일 연준이 금리를 발표하기 전까지 미국의 물가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전까지 미국의 물가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고, 반대로 물가가 다시 반등하는 추세를 보인다면 금리 인하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최근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나 소비 지표들을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 3월 달에 금리 인하는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변수가 존재하죠. 올해 11월 미국의 대선이 예정되어 있죠. 바이든의 지지율은 현재 33%로 지난 15년간 역대 대통령 지지율에서도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각종 매체나 방송들로 접하는 미국의 경제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소비도 좋고 일자리도 많고 물가도 하락하고 있고 연착륙 기대감이 나날이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지표들은 단순히 명목 지표들입니다. 코로나 때 수많은 정부 지원금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은퇴자들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급증을 했죠. 물론 최근 들어서 다시 고용시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아직도 은퇴자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 지표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공급도 한몫했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의 중하위권 소득층들은 높아진 물가로 인해 삶이 힘든 상태죠. 단적으로 바이든의 지지율을 보면 미국의 실제 경제 상황이 어떤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제 상황은 우리가 보는 명목 지표들만큼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은 금리 인하를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상황이 대선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 인하는 5월달 혹은 6월달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선에 가까워지는 시점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바이든을 위한 정치적인 금리 인하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분기에 금리 인하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외신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런 명목적인 지표보다 실제로 경제는 어떤지, 물가는 어떻고 월세는 어떤지 등등 실물 경기를 전해 듣는 게 경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직접 가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험담을 듣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